안녕하세요. 행복한 당신과 함께하는 낭만독백입니다. 오늘은 단순하면서도 우리를 건강으로 이끄는 효과적인 식단에 대해 소개하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잡는 채소과일식이고 저자는 조승우, 출판사는 바이북스입니다. 저자는 어느 날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하던 사업을 접고 고향에서 몸과 질병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게 돼요. 이후 약학대학에서 한의학을 전공하고 현재 예방원 한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 자신이 약과 만성 통증에서 벗어난 경험, 그리고 수년간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치유이고 이것이 건강한 식단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진짜 음식을 먹자. 채소 과일식은 살아있는 음식, 진짜 음식이다. 건강하다는 것은 공기, 물, 음식, 수면, 햇빛,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작용에 의한 결과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음식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수분 함량 70%를 유지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수분은 가열, 가공되는 순간 사라진다. 죽은 음식이라는 것은 효소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을 뜻한다. 신진대사의 핵심 역할을 하는 효소는 42도에서 기능을 잃기 때문이다. 수분 함량이 70%가 넘으며 살아있는 효소가 들어있는 채소 과일식을 해야 한다. 살아있는 진짜 음식은 채소 과일식. 지구 나이는 46억 년이다. 인간이 등장하고 진화한 시기는 700만 년에 불과하다. 인간을 제외한 그 어떤 동물도 음식을 가공해서 먹지 않는다. 가공이라 함은 단순한 불로 가열한 것 이상이다. 살아있는 음식을 죽인 것도 모자라 새로운 물질인 화학 첨가제까지 넣는 것을 뜻한다. 호모사피엔스가 가공식품을 접한 시간은 700년도 되지 않는다. 오랜 시간 살아있는 음식만을 먹으며 진화되어 왔다는 말이다. 화학 첨가제 덩어리인 가공식품이 몸의 깨끗한 에너지로 사용될 수 없음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포유류 중 인간만이 비만이라는 질병에 걸린 이유다. 엄청난 체세포 분열을 시작으로 엄마 뱃속에 있다 나온 아기는 몸의 9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차 자라면서 70%가 된다. 노화에 따라 50%까지 수분 비율이 떨어진다. 태아의 장기가 생기는 순서는 심장 다음 콩팥이다. 수분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것이 크다. 인체는 아주 정교한 수력발전소의 축소판이다. 물을 통해 음양의 전기가 생성된다. 전기 자극에 의해 모든 세포들이 움직이며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움직인다. 몸의 구조를 이해한다면 몸에 가장 좋은 음식은 수분 함량이 높은 자연의 음식임을 알게 된다. 수분 함량이 높다는 것은 모든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기본으로 무기질 영양소가 들어있다. 수분은 영양분을 세포들에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 동시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해독 작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물질이다. 계속 강조해 오고 있는 독소 청소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과 수분 함량이 높은 채소 과일식을 먹는 것은 역할에 큰 차이가 있다. 채소 과일식을 충분히 하는 경우에는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될 정도다. 지구의 구성 성분 역시 물이 70%다. 자연의 섭리를 따라야 한다. 인간의 몸처럼 음식 또한 70%가 수분으로 구성된 것을 먹어야 한다.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은 채소 과일식뿐이다. 그 외 음식은 모두 가공되거나 요리 과정을 통해 수분이 제거되었다. 기억하기 편한 자연의 이치가 7대3의 법칙이다. 70%는 채소 과일식을 하고 30%는 곡물류로 구성된 식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몸은 자연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다. 가공되지 않은 채소 과일식이 진짜 살아있는 음식이다. 가열하는 순간 가짜 음식, 죽은 음식. 아이슬란드의 국립박물관에는 맥도날드 치즈버거와 감자튀김이 1년 동안 전시된 적이 있다. 2009년에 아이슬란드에서 맥도날드가 철수 결정을 내리고 영업 마지막에 판매한 햄버거다. 3년이 지난 2012년에 구매자의 집 차고에서 우연히 발견된 치즈버거와 감자튀김은 멀쩡했다. 역사적 유물 가치가 인정되어 전시되었다. 구매 후 13년이 넘도록 햄버거와 감자튀김은 곰팡이도 생기지 않고 있다. 전혀 썩지 않는다는 뜻이다. 2020년이 돼서야 맥도날드 회사는 수분 부족으로 부패하지 않는다고 공식 인정했다. 앞으로도 썩지 않은 햄버거로 계속 전시될 것이 분명하다. 썩지를 않으니 죽은 음식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태다. 호랑이는 멧돼지를 잡아먹는다. 소는 풀을 뜯어먹고 산다. 팬더는 대나무 잎을 주식으로 한다. 침팬지는 과일을 먹으며 살아오도록 진화했다. 인간은 썩지 않은 햄버거와 기름에 튀긴 감자를 먹도록 진화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을 것이다. 특히 육류는 불에 구울 때 벤조피렌이, 감자는 높은 온도에서 가열할 때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나온다. 기름에 튀길 때는 더 많은 독성 물질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로 가열되는 순간 살아있는 수분은 없어지고 죽은 음식이 된다. 영양소는 다 파괴된 채 화학 조미료로 위장하여 미각을 속이는 가짜 음식이 된다. 자연의 동물 중에 인간만이 유일하게 음식을 가공해서 먹는다. 불에 구워 먹거나 삶아 먹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기름에 튀기거나 화학 첨가제를 통해 자연에 없는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이러한 음식들을 소화시키도록 진화되지 않은 인간의 몸 곳곳에 독소가 쌓인다. 독소들은 혈액을 타고 온갖 장기들에 침투한다. 몸은 비상 상태를 느끼고 더욱 지방을 축적하려 든다. 비만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 가공된 음식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제철 음식을 챙겨 먹고 채소 과일식으로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하면 몸은 스스로 해독하며 자연 치유 능력을 회복한다. 아이들 동화책에 자주 등장하는 줄거리가 있다. 과일과 인간의 약속이다.
과일은 인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대신에 인간은 그 씨앗을 퍼뜨려 주는 거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자연의 계약 관계를 파기한 인간에게 돌아온 것은 비만과 질병이다. 자연이 주는 살아있는 음식들은 가열하는 순간 영양분들은 모두 변하게 되고 해로운 물질들이 생긴다. 며칠 동안 살만한 사골 육수에는 정성이 들어간 것은 맞다. 에너지 과잉 섭취로 인해 문제가 생긴 지금에는 살아있는 채소 과일식을 하는 것이 진짜 정성을 몸에 쏟는 것이다. 자연과의 계약을 실천하자. 진짜 살아있는 효소를 먹어라. 새로운 약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단계를 거친다. 인간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로 안전성과 유효성 실험을 한다. 초창기 실험 동물들에게 먹이를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주었다. 가열식을 말이다. 동물들은 실험을 받기도 전에 각종 질병에 걸렸다. 이유는 간단했다. 자연식으로 식단을 바꾸자 동물들은 건강을 바로 회복했다. 가열을 한 음식에는 효소가 없기 때문이다. 효소란 화학 반응을 일으키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다. 몸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효소다. 우리나라에는 외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찜질방이라는 문화가 있다. 찜질방에서 입소문으로 잘 팔리는 건강기능식품 중 하나가 효소다. 가루로 된 형태부터 젤리 형태, 물로 된 효소까지 다양하고 가격도 비싸다. 그렇게 판매되는 효소들은 효과가 정말 있는 걸까? 효소는 보통 42도에서 기능을 잃는다. 만약 60도가 넘는 불가마 찜질방에서 효소가 든 비싼 물을 마신다면 이미 그건 죽은 물이다. 음식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열되고 각종 화학 첨가물을 만나는 순간 효소는 기능을 상실한다. 가공식품은 모두 효소가 사라진 가짜 음식이다.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효소는 침이다. 효소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 갓난아기는 침을 질질 흘리지만 아픈 노인은 입이 바짝 마른 것이다. 비싼 효소 기능식품 대신 채소 과일식을 하면 된다. 하버드 외과대학 교수이자 심장질환 연구소 학장인 윌리엄 카스텔리 박사는 과일 성분이 심장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과일에 든 효소가 피를 맑게 해서 동맥이 막히는 일을 방지한다. 과일은 혈액을 맑게 하고 오장육부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최고의 해독제다. 효소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소화불량과 만성피로가 생긴다. 일반 음식은 위장에서 3, 4시간을 머무르지만 과일은 2, 30분만 머무른다. 과일에는 효소가 있어 이미 소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반면 인스턴트 식품인 라면, 햄버거, 피자, 빵 등은 효소가 없기 때문에 소화불량을 일으킨다. 몸에 쌓인 독소를 해독하느라 간이 쉴 틈이 없어 항상 피곤을 느낀다. 살아있는 효소가 든 채소 과일식이 진짜 음식이다. 최대한 가열이나 가공을 하지 않고 자연 상태 그대로 섭취해야 한다. 인간은 가열하고 화학 첨가제가 들어간 가공식품을 먹으며 살 수 없게 진화되었다.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식사 구성은 수분 함량이 많은 채소 과일식이 70%, 곡물 구성이 30%인 7대 3의 법칙을 기억하자.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은 가열하고 가공하는 순간 발암물질이 나온다. 감자튀김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다. 인체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효소는 열에 약하다. 소화불량과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면 가열, 가공하지 않은 채소 과일식부터 시작하자. 이 책에서 7대 3의 법칙은 두 가지다. 70%와 30%의 비율을 채소 과일식과 통곡물로 유지하는 완전 채식주의다. 채식주의자가 아니면 실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70%는 채소 과일식과 통곡물을 먹고 30%만 가공식품을 먹자. 고기, 생선, 우유, 치즈, 버터, 요구르트, 요거트 등의 동물성 식품을 최소화해야 한다. 술과 고기를 많이 먹는 한 주의 일요일은 반드시 과일 또는 과일 주스만 섭취해 몸을 회복시키자. 맥주와 치킨을 먹고 다음날 죄책감에 간 기능 개선, 건강 기능 식품을 먹지 말자. 간을 더 힘들게 할 뿐이다. 건강 기능 식품은 모두 화학 제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자연유래 성분이라는 말에 속지 말자. 채소 과일식을 통해 몸에 쌓인 독소를 제거해 주자. 독소 청소를 하는 몸의 방어 체계인 림프 시스템을 회복시키자. 림프 시스템의 역할이 제대로 될 때 암 예방과 완치도 될 수 있다. 화학요법은 절대 몸을 완치시키는 방법이 아님을 명심하자. 건강한 다이어트는 이렇게 하라. 임금님의 다이어트 프로그램. 임금님의 다이어트는 오랜 시간 상담들을 통해 정립한 프로그램이다. 임금님처럼 내 몸을 아끼면서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뜻에서 명명했다. 임금님의 다이어트는 기본 3주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처음 한 주는 준비와 적응에 소요된다. 해야 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추면 준비가 끝난다. 이후 2주 동안 지켜야 할 원칙들을 매일 실천해 나간다. 15일 정도가 지나면 몸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난다.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닌 회복되는 컨디션이 느껴지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네 가지의 기본 원칙이다. 아침은 과일이나 과일 주스만 먹는다. 백미는 현미로 전환한다. 식전이나 공복에 과일을 챙겨 먹는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섞어 먹지 않는다. 정제 탄수화물이 들어간 가공식품 섭취 방법이다. 백미를 먹게 된 경우에는 평소 양의 절반만 섭취한다. 2주차부터는 현미 섭취를 못할 시에는 백미는 아예 먹지 않는다. 라면, 국수, 파스타, 우동, 빵 등 섭취는 제한한다. 치킨, 피자, 햄버거, 감자튀김, 돈가스, 콜라, 커피는 첫 주까지만 허용된다. 2주차까지 점심, 저녁 모두 일반식으로 한다. 3주차부터는 점심만 일반식, 저녁은 채소 과일식이다. 아침 식사에 밥을 챙겨 먹어온 경우는 첫 주는 격일로 실천한다. 하루는 백미, 다음 날은 과일 주스를 먹는다. 2주차에는 백미를 현미로 완전히 바꾼다.
3일은 현미를, 4일은 과일 주스만 먹는다. 마지막 3주차에 아침 식사는 완전히 과일 주스로 대체한다. 오랜 시간 아침에 밥을 먹은 습관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밥을 먹은 날의 아침과 과일 주스로 시작한 아침의 차이를 직접 느껴 몸이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면 이후에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다. 과일을 먹는 게 가장 좋고 과일 주스도 먹기 편해 장기간 실천하기 좋은 방법이다. 섬유질이 없는 과일즙으로는 먹지 않는다. 저녁 8시에서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기본 12시간은 공복을 유지해야 한다. 첫 주에는 배가 고프면 바나나, 토마토, 오이 등 채소 과일만 먹는다. 취침하기 1시간 전까지다. 2주차도 밤에 허기가 느껴지면 약간의 섭취를 한다. 최대한 물만 마시도록 한다. 몸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밤에 느껴지는 허기가 사라지는데 2주가 걸리기 때문이다. 3주차에는 밤 9시까지 물만 섭취하고 최대 14시간 공복을 유지하도록 한다. 취침 직전 물을 많이 마시면 숙면을 방해한다. 밤중 허기가 사라지는 것은 하루 동안 먹은 음식의 상태에 따라 적응 기간에 차이가 난다. 일주일을 기준으로 과일 주스만 먹는 날을 정한다. 이틀 이상 할 때 배가 많이 고플 때는 고구마나 감자를 섭취한다. 최대한 오이나 양배추, 토마토 등 채소로 허기를 달랜다. 좀 더 빠른 체중 감량을 원하는 경우가 생긴다. 첫 주 평일 점심은 일반식, 저녁은 현미식이다. 주말은 과일 주스만 섭취한다. 2주차의 평일 점심은 현미식, 저녁은 채소 과일식이다. 토요일은 단식을 하고 일요일은 채소 과일식이다. 3주차 평일 점심 저녁 모두 채소 과일식을 하고 주말은 단식을 한다. 3주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매주 일주일에 하루만 채소 과일식을 해가는 습관만 가져도 몸의 치유 능력은 유지된다. 만성질환인 두통, 소화불량, 아토피, 비염, 변비 등을 갖고 있는 경우는 동물성 식품인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치즈, 요구르트, 요거트 등 섭취를 제한한다. 림프 시스템의 독소들이 청소되고 나면 동물성 식품을 조금씩 먹어도 괜찮다. 대부분 섭취량이 현저히 줄어든다. 몸에서 더 이상 나쁜 물질을 받지 않게 된다. 이후 한 달에 이틀 연속 채소 과일식을 해주면 더욱 좋다. 몸을 해독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몸이 무겁게 느껴질 때 언제든지 하루에서 3일을 채소 과일식으로 독소 청소와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다.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경우는 다음 날 바로 몸을 청소해주는 원리다. 치킨과 맥주를 먹으면 며칠간은 림프 시스템에 좋은 에너지원을 공급해주는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간에 끝나는 방법이 아니라 평생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임금님 다이어트다. 몸에 좋은 기능식품을 계속 찾을 필요도 없다. 신선한 채소 과일식이면 우리 몸이 회복하는 데 충분하다. 포기하지 말고 생각이 날 때 하루만 실천하자.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가 우리 인생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이외에도 이 책은 암이나 염증과 같은 질병에 관한 이야기, 가공식품과 화학 첨가물의 진실,
탄수화물 중독,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야 하는지 등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살펴야 하는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부분을 먼저 발췌해서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자의 인터뷰 영상도 채널 설명 부분에 연결해 드릴게요. 책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도 하루에 두 끼만 먹는 경우가 많은데 오전 10시나 11시 이전에 아침 식사를 하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점심을 아주 늦게 먹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 책은 여러분들께 낭독해 드리려고 읽은 것도 있지만 제 식단도 점검하고자 아주 꼼꼼하게 정독하게 됐습니다. 제가 탄수화물 중독이거든요. 저는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식단을 많이 변경했어요. 채소 과일 위주로 먹으면서 탄수화물 섭취도 줄였고요. 녹음하고 있는 지금이 채소 과일식을 병행한 지 딱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에요. 몸이 엄청 가벼워지고 위장도 한결 편안해지더라고요. 앞으로도 과일 채소 위주의 식단을 하려고요. 여러분도 채소 과일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에 설명된 대로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만들어 보시고요. 또 직접 해보시고 좋으면 체험담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엄청 궁금하거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에 건강을 주는 따뜻한 말 나누는 하루 만드세요. 낭만독백이었습니다.